자, 피아 지방법원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주판사, 민주판사 아닙니다. 만주판사 황현이고요. 여기 피고인 네. 김용민 씨 나오셨고. 그렇지 않아도 예. 어제 제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아이고. 또 갔다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신 분. 네, 소재인 변호사님 아이고,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잘 계셨습니다. 아유, 의상이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이러고 출근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피고인 네. 멋있다고요? 예, 멋있지 않나요? 멋있다는 표현을 쓴다고요? 네, 심지어는 주무실 때도 이거 입으시고. 여자한테 멋있다는 표현 잘 안 쓰지 않나? 아름답다. 예,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이건 말 좀 참- 조심해야 되나? 그런 말 쓰면 또 이제 또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멋지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이게 그 용인이 되는 건지 그래가지고 그냥 예. 멋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김용 씨 뭐 무슨 일 있으셨다면서요? 어제 경찰서. 제가 이제 예. 그 황진 경찰서에 네. 출석을 했습니다. 오. 예. 그러셨군요. 네. 빤스 목사 네. 전광훈 목사님이 저를 이제 고소하셔가지고 빤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청년 앞에도 한기총. 법인이 저를 고소해가지고 네네. 고소해갔습니다. JTBC에도 나왔더라고요. JTBC에 나왔어요. JTBC에서. 예. 그래서 이제 JTBC에도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저 티 빤스라는 빤스 무늬가 네. 새겨진 티를 이제 입고 어제 출석을 했어요. 제작을 원래는 이제 제가 그 양복 넥타이까지 메고 네. 거기다 흰 빤스를 입고 이제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 평화나무 임직원들이 지금 너무 야하다고 의상이 단추를 좀 채워주시랍니다. 네. 심의에 지금 걸려가지고. 손가락에도 살이 찌니까 단추를 못 참고. 이 새끼가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뭐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해당 티셔츠를 파느냐, 아니면은 그 빤스를 파느냐까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진짜 판매합니까? 드디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평화나무로 수익금이 다 들어갑니다. 제작비 아이디어적이네요. 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잘 받고 오신 거예요? 잘 받았죠. 예. 제가 한두 번 조사를 받았겠습니까? 예. 거의 변호사 수준입니다. 잘 대변을 네, 하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변호 전략은 뭐였나요? 변호 조사 전략? 조사 받는 전략. 아니 근데 고소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들어보니까 역시 터무니없습니다. 뭐에 대한 고소였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명예훼손입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네. 제가 한기총을 비판을 했는데 네. 이 바닥에 던져 버리울 쓰레기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아무 잘못도 없고 한기총이 너무나 그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한다면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지만은 대통령을 탄핵하자, 순교할 각오를 갖고 청와대로 진격하자 이런 허용되지 않는 정치 개입 발언이라든지 온갖 추태를 일삼는다고요. 네. 3.1절에는 뭐 또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자고. 아니 종교단체가 왜 그런 걸 합니까? 그러네요. 좀 그래서 그거 이제 듣고 보니까. 제가 네. 그 바닥에 던질 쓰레기 이게 또 보기에 따라서는 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또 아주 유리한 논리로 예. 돌파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네. 성경 말씀에 예. 맛 잃은 소금, 어. 맛을 잃은 소금은 바닥에 던져서 밟히운다. 야.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인용한 거. 인용한 것이다. 인용한 거. 좋습니다. 소금이 맛이 갔다는 표현이. 그렇죠. 소금 돌린 맛이 거네. 가면 필요가 없잖아요. 바닥에 어. 던져 버려지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마탱이랑 같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주 깔끔하게. 지능적인데요. 뭐 지능적이야? 나는 항상 말씀에 예. 입각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한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빠져나가려고 네. 또 생각을 좀 많이 하셨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네. 네. 또 하나 이제 뭐냐면은 네. 우리 기자회견을 3월 26일 했는데 네. 그 자리 가가지고 막 뭐 한기총 해체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다. 네. 유튜브에 올렸다는 걸로 또 걸었어. 그런데 그래서 그랬지. 아니 유튜브에 올린 게 뭐가 잘못이냐. 그랬더니 수사관 얘기는 고소한 사람 쪽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한기총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올리면은 한기총을 모독할, 노략, 할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때 또 기가 막힌 논리로 또 돌파를 했습니다. 네. 뭐냐? 김용민 TV의 제작사가 대마시안입니다. 그렇죠. 대마시안이 언론사에 등록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실황을 올리는 것은 네. 언론 보도의 일환이다. 또 야, 깔끔하게 어때요, 완전- 변호사님? 어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대한변협에서 명예 변호사장이 되셔야 되는데. 만주 변호사입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네. 그 평화나무의 사무총장님은 네.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전화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네. 이거 명예훼손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저는 말이죠. 네.
제발 처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처벌이 되면은 네. 빤스 목사도 처벌되지 않겠습니까? 아 같이. 아니 나보다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음. 청와대로 진격하자. 문재인 타도하자. 뭐 그리고 저기 사모님들 앞세워가지고 60세 이상 순교하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아니 요 말에 대해서 네. 변호사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네. 요 말이 법에 약간 좀 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나요? 방금 이제 뭐 빤 목사님께서 바닥에 하신 말씀. 던질 쓰레기라는 건 너무 저는 그거 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니요. 이제 뭐 진격하자, 진격하자. 탄핵하자, 뭐 청와대로 아. 진격하자, 문재인 뭐 이런 끌어내자. 거. 예, 끌어내자 뭐 이런 말들. 총사령. 예, 뭐 그런 말도 있었죠. 아니 예. 정강훈 목사를 총사를 시켜야 된다고요. 예.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 말 아니 제가 예. 그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음. 네. 근데 법리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을 하려면 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네.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되고요. 모욕의 경우에는 경멸의 감정이 담긴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근데 그 건건이 봐야 되는 거죠. 진격하자는 뭐 그냥 별 문제 없을 그쵸. 것 같고 예. 이게 저희가 뭘 걸었냐면요. 네. 내란 음모. 내라는 문제로 내라는 걸었어요? 문제로 걸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안 하면은 뭐 우리가 어떤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네. 이런 네네.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나를 특정했고요. 그렇게 해서 진격하는 방법. 그게 내란 죄가 성립이 됩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그것이 실행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네. 그런 발언만으로도 이게 선동이니까요. 선동이니까요. 네. 근데 이 선동을 넘어서서 저희는 음모라고 봤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관련해서 고소를 했는데 고발인 조사도 안 했습니다. 아직. 예. 터무니없는 고소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터무니없는 고소. 그러면 이석기 의원은 뭡니까?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수사 자체가 기획 수사였다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네.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야기 수첩이나 이런 곳에서 나왔던 것으로 네.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비 음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여러 뭐 준비라든가 실행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도 빠루를 않았고. 뭐 사러 갔다든지 네, 그냥 집회 시 현장에 나올 수 있는 빠루를 정도의- 사러 간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저기 뭐야 빠루는 나경원 의원이 들었죠. 저 기름을 뭐라고 그러지? 기름. 휘발유? 신나? 그렇지 신나. 네. 신나나 뭐 이런 걸 사러 갔다든지.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서 뭐 실행하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문제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뭐 예비 음모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어떤 일치하는 증언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간접적인 어떤 진술 증거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분야- 그게 무리한 그거였고 또 그게 단순하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구속뿐만 아니라 네. 결국에는 통합진보당 또 해상까지 가버린 거였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황교안 전 대표고. 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석기 의원이 9년형을 받아서 지금 7년 7년째 복역죄 복역하고 지금 있는- 복역하고 네.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거하고 이건 좀 달라요. 이게 정광훈께 더 세. 어떻게 더 보면 하드코어야. 그것도 내라는 음모죄가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발언만 해도 실제 그런 실행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발언만 해도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 선동죄가 있습니다. 만두주 네. 근데 변호사로 봤을 때 그 기사를 보니까요. 네. 이 박범계 의원님이 뭐 하나를 기사 링크를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은행법 위반으로 요거는 뭐 빼박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고요. 은행법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행을 설립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수신 행위 그러니까 돈을 예금하고 수취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라는 것을 명칭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가 본인 신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지 뭐 교회를 뭐 하겠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식회사를 하나 설립하고 은행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금 모금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모금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쓴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고소 고발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아니 이건 완전히 은행이 아니라 사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그 선교은행이라고 그래서 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시중은행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들어와 가지고 뭐 돈이 쌓이면은 이걸 실제로 갖고 신협이나 이런 데서 은행을 끼고 신협을 끼고 뭐 이게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교회가 주체가 돼 가지고 교회 자체가 주체가 됐군요.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예금을 모금을 받아 가지고 받아서, 예. 쌓인 돈
이걸 갖고 교회 빚을 갚아주겠다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기가 이제 막히네요. 근데 이제 이 목사가 반스 목사가 했다가 잘 안 됐어. 잘 안 돼가지고 저기 또 저것도 했었어요. 선교 카드. 선교 카드는 크레딧 카드, 네. 신용카드. 신용이다라고 하면서 신용카드로 해가지고 한 1,000만 기독교인들이 다 가입하도록 했는데 1,000명만 가입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사업이 흐지부지. 아니 근데 이게 선교은행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 은행 상호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여수신 행위를 홍보하고 광고하고 해가지고 몇백 명이라도 몇십 명이라도 돈을 모금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유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아유, 네. 만약 그게 팩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집행유예는 좀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으긴 했어요. 모으긴 한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심각하게 이게 1,000만 명을 모으려고 했는데 1,000명만 가입을 그러니까 했네요. 이제 우리 저 평화나무가 네. 봤을 때 이게 의심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인간이 한기총 대표회장을 했어요. 근데 네. 한기총에 이름 있는 교단들이 다 빠져나갔어. 거의 이제 말하자면 프로팀들이 다 탈퇴하고 실업팀만 남은 건데 실업팀도 거의 뭐 이제 활동이 없는 실업팀. 네네. 이런 실업팀만 모아가지고 또 그래도 한기총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단인 양 이렇게 비춰져 있거든. 그래서 왜 한기총 대표회장이 됐느냐? 그렇게 해서 또 기독교 대표니까 교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한기총은 기독교를 대표한다. 돈 보내시라, 카드 가입하시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정광훈 목사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거는 내년 총선까지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여기에 대해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네요. 종교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아, 기독교. 저도 기독교긴 하거든요. 예. 목사님 딸? 목사님 아들.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아버님 목사님이시구나 또. 아. 엄마. 아버님이 어머니. 목사님인 건 나고 네, 저는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머님이. 목사님이다. 아, 김남국 변호사님이요. 저는 종교가 있어요? 원래 이제 어릴 때는 기독교를 다녔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살리실 고등학교가 천주교 미션 스쿨이에요. 예, 예. 그래서 신부님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고등학교 때 또 동아리를 활동해가지고 사실은 절에를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종교계의 범신론. 예. 네, 그래서 좋은 건 다 믿습니다. 이런 분이 꼭 초코파이 때문에 바꾸잖아요. 종교. 초코파이 몇 개 준다고 아니, 바꿔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어. 살리시오 저희 고등학교 나왔는데 네. 아버지가 원래 신부님을 하시려고 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살리시오 회에 가입해가지고 음. 신부가 되려고 했었는데 할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신부의 길을 포기해가지고 이 신부가 제가 되셨으면 김남국을 이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었죠. 그렇겠네요. 네. 존재할 수가 없었던. 네네. 네, 그래요. 우리 저 소변 포에버님 소변 보내고. 37,700원을 보내셨어요. 와, 아, 감사합니다. 야, 소변 포에버. 마음에 짱이다. 듭니다. 소변 포에버. 야. 감사합니다. 좋네요. 어떠세요? 소변 포에버 별명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죠. 제가 네. 그 지난번에 실시간 방송 보면서 네. 그 실시간으로 작성하신 댓글들도 다 꼼꼼히 읽어. 악플 다 보셨죠? 예. 자, 여러분 고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한번 나가세요. 경찰서 한번 가서 조사 한번 아니, 하세요. 야, 정모 한번 합시다, 우리 경찰서 들어- 앞에서. 제가 들어야 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한 3번 정도 이렇게 멘붕에 빠지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잘 시청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을 할 때 좀 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3박 4일 동안 준비를 저희 훈련을 하긴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저희 프로그램 단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소변님이 진짜 자료를 이만큼 올리시고 오늘 방송 또 준비하겠다고 뭐 이 진짜 열정이 엄청 그러니까요. 우리 저 네. 소변이 예. 저희 방송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네. 아니 들어오시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네. 나 좀 많이 떨린다. 네. 예, 긴장이 많이 된다. 네. 다른 방송이랑 다르게 대본이 하나도 없고 그냥 털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된다. 여기 이런 저 말씀하셨어요. 방송계의 공포의 배인 구단이. 이게 볼을 그렇죠, 던지는 게 아니라 돌을 던져요. 네. 아 여기 진짜 여기서 방송 1년만 하잖아요. 진짜 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하나는 좀 확실하게. 네. 예, 방송 혹시 트레이닝이 필요하신 분들 네.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트레이닝 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 소변 우리 김변과 함께하는 네네. 피하지 방법은 오늘 4회인가요 벌써? 3회. 3회입니다. 3회를 맡게 됐습니다. 네네. 여러분 좀 악플 좀 그만 다시고 사람을 좀 키웁시다. 뭐 처음부터 방송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황현이도 저기
얼마 안 됐지만은 네. 그 저기 비 오던 날에 네네. 3명 앉혀놓고 네. 서서히 가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3일 개망신 당하게 해놓고 해놓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나? 너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형님 어? 강해졌어요. 나 네. 옛날 그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 네. 그 신인 때 나의 모습. 네, 그렇지. 예. 벼랑 끝으로 이제 내몰았어요. 좋아요. 아이고, 네.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 아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예, 그래 여러분 자 하여튼 우리 다 같이 한번 뜻을 모아서 피하지방법원 그러시죠. 대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정두원 전 의원 아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참 네. 너무 그 형을 안타깝습니다. 예. 좋아했어요. 정말. 네.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분의 생각이 다 똑같구나. 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아주 적지 않은데 네. 그래도 그 형님은 나하고 예전에 저기 라디오 방송 같이 네. 했었거든. 아 이거 그렇죠. SBS 이것이 역시다. 예. 그렇죠. 그 방송 오늘도 방송했었어. 제가 재원이 오늘 형. 아침에 사실은 정두원 전 의원님을 만나고 왔어요. 맞아. 예. 예.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게 오늘 아침에. 네 오늘 아침. 오늘 아침. 그 방송에 아이고. 그 앞순서에 나왔어. 앞 코너에 우리 제가 김남국 변호사가. 나오거든요. 네. 아이고. 근데 이게 아침에 좀 일찍 하니까 다들 식사를 못 하고 와서 제가 매주 빵을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예. 해서 안 잘리고 계속. 살아남는 이유가 있네. 아니 근데 네. 정두원 의원님이 오늘 또 빵을 뭐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렇게 평소와 똑같이 그렇게 하셨고 오늘 와서도 조그만 거기 테이블 있잖아요. 그 조그만 테이블에서 계속 이렇게 준비하시고 아유 안타깝다. 그래서 뭐 아유. 특별하게 다른 그런 날은 아니었는데 오후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고요. 저도 뭐 이게 보수 진영에 있지만 사실은 보수 진영에 있는 패널 중에 아니면 의원 중에 되게 막 비아냥거리거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적어도 정두원 의원님은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잘한 것도 칭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참 뭐 좀 들을 만한 그런 어떤 좋은 분이셨는데 참 이렇게 저희가 제정신인 보수였어요. 그분은 제정신인 합리적인 보수였고 네, 합리적인 모습. 무엇보다도 표현이 많네요. 염치를 아는 보수였는데 네. 참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저 내일 빈소는 꼭 가야겠습니다. 네. 정두원 전 의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네. 진실로 상가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얼마 전에 기획사가 하나 왔었는데 네. 이제 방송 프로그램 기획사인데 네. 거기에 이제 정두원 의원님의 같이 하는 방송 기획서였는데 아이고. 예. 그렇게 또 그런 기획서를 받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네요. 네, 진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억측이나 여러 음모론에는 좀 고인이 지금 아직 그럼요. 장례도 안 치렀는데 네.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고인이 사실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너무나 비탄한 일이고 또 비극적인 일이지만 적어도 그분이 살아왔던 삶이 참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렇습니다. 네. 떠나는 마당에. 네네. 그거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좋은 곳에 가셨기를 네, 진심으로 참 빌어보도록 좋은 분이었어요. 하겠습니다. 저는 뭐 방송하면서 우리 보수 수준이 이 정도면은 이거 진짜 뭐 대한민국이 매우 크게 업그레이드 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개그감이 뛰어났고요. 음. 뭐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그 시장일 때 서울시장일 때 정무부 시장을 했었고 그렇죠. 그때 이제 시장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1등 공신이다. 그러면서 사실 인수위원회부터 왕의 남자라고 막 불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수위원회 시절에 형 이상득 이명박 부딪혔죠. 대통령 이상득하고 예. 부딪혔죠. 사실 네. 그때 소신 발언만 안 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그러지 예. 않았을 텐데 그때도 사실은 소신 발언하면서 이상득이 손을 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충돌했고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킨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5년 내내 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때 뭐 혜택 받은 구속도 되고 것보다 그랬었죠. 예. 혜택은 아니지만 뭐 아무튼 계속 정권 내내 떠돌았던 그러니까 그런 이분의 이분은 정치인이었죠. 보수의 입으로서 할 말은 진짜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의 그 죽음이 더 안타깝게 생각이 네. 좀 드는 것 그분 같습니다. 방송할 때 보면은 뭐랄까 정치적 사심 이런 것들을 다 맞아요. 뺀.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또 분인 것 아주 같아요. 자신이 고민했던 바에 대해서 뭐 사실 우리가 뭐 얘기할 때 보면은 뭐 선이라고 하더라도 좀 뻥을 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네. 사실 아닌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던지는 말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아주 담백한 분이었다. 네. 담백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우리 광고부터 한번 갑시다. 네, 광고 가시죠. 광고, 예. 태안농산의 군고구마 말랭이 어때요? 드셔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 이거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와, 이게 우리 여기서 광고 안 했었나요? 이거 안, 여기 안 했습니다. 여기서 안 했습니다. 이건 안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지난번에는 정치부심. 냉동. 내가 정치부심.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야, 진짜 맛있어. 말랭이야 말랭이. 이거 제가 딱 예상컨대 소 변호사님 진짜 좋아하십니다. 아, 이거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고구마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요. 뭘 다이어트를 하시지? 다이어트 하실 이유가 있나?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아,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구나. 알죠. 펜스에. 아니, 괜찮습니다. 예. 아니 그 다이어트는 나 같은 사람이 해야지. 예,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예. 하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야, 이게 지난주에는 고구마 그냥 그 자체였잖아요. 네. 네. 오늘은 정말 이 알맞게 이 오븐에 구운 바로 그 그렇습니다. 고구마입니다. 예. 자, 요거 좀 굉장히 굵기가 달라요. 요게 이제 대기업 상품입니다. 대기업 군고구마 맛. 네네. 비교가 됩니까? 색깔이 다르죠. 자, 예, 이 그냥 고구마 말랭이가 아니라 구운 고구마 말랭이입니다. 태안의 명품 특산물인 태안 고구마를 오븐에 직접 구운 다음에 급속 냉동과 건조를 반복해서 그렇죠. 달콤 쫀득하게 만든 오직 오븐에 직접 구운 오븐에 직접 구운 해서 네. 오직 구운 고구마 말랭이가 되겠습니다. 첨가물 전혀 없습니다. 아무 첨가물 없이 100% 태안 고구마로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쫀득함은 젤리 같고 달콤함은 마탕 같습니다. 게다가 태안 농사는 오직 씨알 굵은 최상급 군 고구마로만 말랭이를 만들기 때문에 말랭이 크기가 어른 손가락만 어른 손가락. 이게 비슷한가? 네. 이게 비슷한가? 비슷하네요. 네. 훌륭하시네. 어때요, 여러분? 비슷합니까? 네. 광고 모델 저기 어때요? 김병현 씨, 야구 선수. 법규 형님. 예. 아, 이게 크기가 딱 진짜 새끼 손가락, 뭐 네 번째 손가락 이 정도만 해요. 그래요. 응? 자, 크기가 월등하다 보니까 식감 또한 남다릅니다. 네, 이 대기업 상품 이게 어디 비교가 됩니까? 네. 자, 고구마 말랭이는 100% 다이어트 국산 아닙니까? 네? 이거? 100% 국산. 그렇습니다. 네. 태안 거니까. 태양 거. 예. 네. 고구마 말랭이는 다이어트 대용식으로 어린이 영양 간식으로 간단한 술안주로 좋습니다. 아, 우리 이제 수 변호사님은 술 좀 하세요? 아니, 저 술은 안 합니다. 목사님 딸이니까. 네. 아까 회식 한번 하시려는데 저는 사이다 먹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김용민 씨도 목사님 아들이라 술 안 먹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안주를 박살을 내. 나랑 네. 둘이 술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주 네. 먹고 난 술 먹고. 네. 자, 군고구마 말랭이, 오직 군고구마 말랭이 아, 맛과 맛있다. 식감이 정말 그 어떤 말랭이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살안찌는 군것질이 필요하시다면 태안 농산의 오직 군고구마 말랭이를 적극 추천합니다. 맞아요. 건강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자, 얼마입니까, 요새? 좀 네가 좀 읽어주면 네, 좋겠습니다. 예. 나도 먹어야지. 그래요. 김영민닷컴에서 입점기념 특가로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70g, 요게 딱 70g이거든요. 이거 10봉지가 22,000원입니다. 세상에. 네, 10봉지가 22,000원이면 한 봉지에 거의 뭐 2,200원 정도. 네,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 먹으면은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밥 한 끼 되거든요. 예. 고구마기 때문에 포만감도 있고. 10봉지가 22,000원, 20봉지는 42,000원입니다. 30봉지는 59,000원에 특가에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맛보신 분은 재구매 실효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품으로 저희 김용민닷컴에서 확실하게 밀고 있는 제품이죠. 예. 예. 아마 이거 고구마 말랭이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게 대기업 상품이나 다른 상품들은 먹으면 좀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딱딱하거나 퍽퍽해요. 뻑뻑하거나 네, 이런데 맞아요. 이가 부러져요, 이가 버 근데 요거는 말랑말랑하면서 수분이 아주 적정하게 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지금 계속 쏙쏙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한 봉지에 70g인데 여러분들 아마 칼로리 궁금하실 겁니다. 네, 몇 칼로리입니까? 칼로리가 210kcal. 어유. 그러니까 배고플 때 다이어트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식단 관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식단 관리하는데 요거 딱 하나 먹으면 칼로리도 적정하고 네. 배고픈 것도 좀 사라지고 아니, 잘 파네. 아주 최고일 것 같습니다. 잘 팔어. 잘 팔아. 이게 지금 되게 이게 먹어보니까 굉장히 진하네요. 네, 그래서 좀 밤에 허기질 때 약간 먹으면 정말 그 치킨이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치킨이나 라면 이런 거 대신에 이거 드시면 그래도 허기짐이 금세 달래질 것 같아서 네네.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 변호사님 좀 구매 의욕이 좀 있으신가요? 의향이 좀 있어요? 의향 예.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딱 우유 한 잔 딱 하면 아주 최고의 저지방우유. 예, 저지방우유. 네. 이게 처음부터 대용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집에 쟁겨 놓으시고 비상식량으로 또 산에 등산 같은 거 하실 네. 때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제 하나씩 드시면서 이제 열량 보충하셔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양농산 오직 군고구마 말랭이였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피아 지방법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주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어떤 얘기 하고 싶나요? 뭐 이제 한 주간에 좀 핫하게 다퉜던 이야기들을 좀 법리로 한번 좀 다스려 보죠. 네, 소 변호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주제입니다. 네. 첫 번째는 유승준 씨 요 얘기 해야죠. 대법원 얘기해야 판결에 돼.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아주 핫하고 지금 청와대 초원 게시판에 뭐 지금 18만 넘어가지고 아니요, 20만 20만 됐어요. 20만 원 네. 돌파했는데 예, 예. 네. 이게 유승준 씨 나이가 76년생이더만. 네, 맞아요. 맞아요. 76년생. 음. 네. 뱀띠, 용띠죠, 용띠. 용띠.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영상 옛날 거부터 한번 쫙 봤거든요. 이번에 그 영상 모아놓은 영상이 좀 돌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간다고 하고 나는 현역인 줄 알았어요. 아, 저도. 현역도 아니더만. 맞아.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는데도 공익도 안 가겠다 해서 시민권을 얻은 거더구만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보니까 뭐 관광 비자로 했으면은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 관광 비자로 안 하고 아니 나는 그냥 뭐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겠다. 약간 이런 의도로 저희가 좀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F4, 보거든요. 예. 여기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네. 법이나 뭐 이런 거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저는 할까요? 일단 그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 유승준 씨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유승준 씨의 변호인이겠다. 팬이었구만. 그래, 나도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리셨어. 달아주시라고. 그럴 나이야. 딱 유승준 팬할 나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 중학교 예. 2학년 때 찾길만 유승준 해. 씨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벼락치기 시험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요. 우리 때 최고였죠, 사실. 제가 이제 또 예.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또 변호사의 관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욕하진 마시고 어떤 법리로 그 유승준이 이번에 이겼는지 그거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래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저쪽은 찬성하고 여긴 반대라고 약간 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이걸 보시고 음. 소 변호사님이 법조문을 너무나 꼼꼼하게 잘 챙겨.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저보고 너도 법조문을 챙겨라라고 오, 말씀하셨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음. 잘 챙겨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왔을 때 누군가는 대법원 판례 그 법리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유승준 씨의 입장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각오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소 변호사님께서 그걸 하신다 그래서 아. 제가 네. 자, 이해하신답니다. 네, 예. 일단 변호사님, 이제 가시죠. 저는 이제 변호인이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사가 되셔서 한번 제 말을 들어보시면 그래, 또 우리가- 재밌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한번 판단을 내려보죠. 예, 내려보시죠. 네. 일단은 그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많이 방송이 돼서 대법원에서 보도자료도 또 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유승준에게 F4 비자를 주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아, 그거 확정지어서 아니었어요? 그건 확정지어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네. 예.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LA 총영사관이 행정청이에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인 거죠. 국민 그렇죠. 개인에 대해서. 근데 공권력이 개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재량권 남용 일탈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말이 좀 어렵네요. 재량권 남용 재량권. 일탈. 그러니까 입국 거부 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유승준 씨가 입은 피해가 한쪽에 있는 거고요. 저울에. 그리고 유승준 씨에게 입국 거부를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저울에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행정청의 입장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승준 씨에 대해서는 판단이 13년 전에 국방부에서 국방부 아니다.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입국 거부를 이제 결정한 그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LA 총영사관은 이제 17년이 지나가지고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으면 그것 말고도 사정 변경을 고려해서 유승준에게 그 비자를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재량권을 행사해서 다시 이렇게 형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아예 안 했어요. 그냥 17년 전에 법무부에서 입국 거부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입국 거부다라고 그게 유일한 원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가지가 그거는 아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공권력이 네.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원칙이 그거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위법하다는 것이고요. 그래 그다음-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좀 네. 풀이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편의적으로 일을 하느냐. 17년 전에 그렇게 법무부에서 유승준 이 국가를 말하자면은 배반한 이 인간아, 네가 어떻게 들어올 자격이 있어. 이렇게 다소 좀 이 어떤 국민의 어떤 공익을 감정을 해친다. 대변하는 이런 얘기였죠. 입장에서의 공익을 판단을 해친다는 했는데, 거죠. 네. 아니 근데 17년 내내 같은 얘기만 반복하면은 이게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럼 좀 법리에 맞춰서 좀 뭐 보완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판단을 하면 되느냐. 17년 전 걸 갖고. 그쵸, 그쵸. 그냥 뭐 그냥 복사해서 제출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성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주 피의자. 정부가 아니라 만주 변호사입니다. 예. 이 법치행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한다라고 하면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해당 법률을 좀 들여다 보니까 네네. 행정청이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공익을 해치는지 아닌지 뭐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LA 총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비자 신청하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에 법무부에서 입국 불허 결정을 했던 것을 근거로 이 비자 발급을 거부를 한 거거든요. 17년이 아니라 13년 7개월 전에. 아. 근데 이제 이 법무부에서 입국 불허 결정을 했던 것은 외부로 표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 행정청 내부에 어떤 지침이나 일정의 행정 규칙 형식으로 이 등록을 해놓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외부로 발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유승준 씨로서는 그 법무부의 입국 불허 결정을 이걸 가지고 다툴 수도 없었고 그리고 13년 7개월이나 지났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라든가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LA 총영사관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비자를 발급할지 말지를 좀 심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 재량권 불행사 자체가 이 문제다. 재량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라고 본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하면서 전화 한 통으로 했나 봐요. 아버지한테. 네네네. 근데 행정 절차법에는 처분을 하려면 처분서라는 거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것도 성의가 너무 없었죠.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은 그거를 전화 한 통으로 하는 거는 위법하다. 행정 절차법 위반이다. 처분서로 해야 된다라고 그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처분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올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그렇고요. 네. 네. 그렇다면은 네. 이게 그 재판 절차 유승준이 이제 입국하겠다고 했는데 입국을 불허한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렇죠. 유승준 들어와. 그건 그건 아니다. 시간 다 그건 지났어. 그게 아니에요. 이제 들어와. 네네. 이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법원이 오죽하면 국민들이 오해를 할까봐 저는 이렇게 친절한 보도 자료를 대법원이 내는 건 정말 그래요? 굉장히 대법원 왜냐면- 홈페이지 이례적- 가시면 그렇죠. 정말 너무 친절하게, 너무 친절하게. 이거는 입국 허가한 거 아니다. 절차 위반이어서 절차를 다시 거치라고 한 거다라고 정말 친절하게 보도 그러니까 자료를 판결을 냈어요. 내린 게 아니고 절차를 다시 해서 다시 오면은 판결을 내리겠다잖아요. 그러죠. 지금 현재. 예. 그럼 다시 LA 총영사관이 절차를 거쳐서 유승준 씨 미안해요. 이런 이유로 입국 못 하시겠네. 이러면은 되죠. 돼요? 그건 가능해요. 제가 그 첫 시간에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행정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그 황현희 씨께서 잘 못 알아들으시겠다고 하면서 또 네.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네.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거는 판결에 설치된 개개의 위법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어서 그걸 보완해서 똑같은 처분을 내리면 그거는 판결에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전화 한 통으로 하지 않고 처분서를 내리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비교 형량해봤더니 그래도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거부는 입국을 하는 거는 국가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너무 크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서 영사관이 입국 거부를 하면 그건 적법한 처분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네. 또 국민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네. 너무 성급하게 좀 생각을 했고 판단을 내렸다라고 좀 해석을 그거는- 해야겠는데 네. 아직 그렇게 그렇게 된 거는 완벽한 아니에요.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분노할 일은 아니네요. 예, 아직. 아직은 근데 아니에요. 분노할 것도 있습니다. 어떤 여지가 부분입니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법률가들이 그 대법원의 그 보도 자료를 봤으면 네네. 아 유승준이 결국에는 들어오겠구나라고 봤어요. 아 왜요? 왜요? 그래요? 법률가들은 왜 그렇게 왜 봅니까? 그러냐면 그게 이제 절차적인 위법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네. 파기환송심 가면 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이 취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되면 아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용민 PD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불허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아마 유승준 씨는 그걸 가지고 또 다툴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법원 그 보도 자료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비례의 원칙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 위반 행위와 제재 처분의 이 제재 처분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뭐 절도를 했는데 징역 뭐 10년 이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출국 조치를 당한 그런 사람들도 5년 동안 입국 불허가 되는데 네. 그리고 당시 유승준 씨가 병역 면탈을 했을 당시에는 사실상 이게 병역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해놨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유승준 씨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홍준표 바뀌었죠. 의원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갖고 국가에서 이제 그걸 못 들어오게 불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 비례 관계가 깨진다라는 이 대법원의 네네. 보도자료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어떤 비례 원칙을 굉장히 중요한 법의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체적인 어떤 지금 상황에서 심사와 관련되어서 뭐가 입국 불허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총영사관이 또 이렇게 불허를 했다라고 하면 그 비례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좀 잘못된 처분이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이 그래요? 있군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네네.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재처분할 행정청에 대해서 네. 가이드라인을 준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들에게 재외동포들의 권리를 폭넓게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도 38살이 되면은 그 제한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소된다. 해소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5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강제로 퇴거당한 외국인도 5년 있으면 그 제한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된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네. 다시 판단해 봐라라고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요? 그쵸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고려하면은 들어올 뭐 수 있다. 들어오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네네. 그렇게는 생각은 안 그러나 했습니다. 3년 이내에 들어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네.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한 3년 정도가 걸릴 그러니까 이제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총영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을 불허하면 또 유승준 씨가 또 이거 가지고 이제 그렇죠. 계속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한 50 되겠네. 그러면 들어올 때 이제 되면. 우리 유승준 씨는 국내 무대에서는 가요 무대에 설 수밖에 없다.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요 무대는. 네. 아니 그렇게 50 네. 넘으면 가요 무대 가야 돼요. 아니 근데 유승준 씨 음악 중심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가요 무대도 안 되고요. 네. 전국 노래자랑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 유승준 씨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사실. 그냥 스티브라고 하겠습니다. 이 스티브 씨가 얼마나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실. 그때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CF 중에? 일단 삼성 거 다 했어요. 매직 스테이션 컴퓨터. 아 맞. 하나버스 기억나시네요. 기억나. 따라올 테면 따라와. 아. 하여튼 제일 인기 있는 CF 다 하고 방송에 나오면은 막 뛰면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것도 했어요? 그것도 했어요. 막 노래 어허. 부르면서 군대 가야지. 뭐 저는 해병대 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안 간다는 결정을 내려서 해외 진출이 목적이었다. 뭐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 중에 사실 제일 무서운 법은 저는 국민정서법이 아, 그렇죠. 아, 저는 진짜 말이죠.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예.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요, 이참에 또 아도를 한번 칠 겁니다. 아도. 어떻게 네, 사고를 칠 거예요. 예. 어떻게 사고를 치느냐? 유승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원하면은 언제든 입대할 수 있게끔, 군에 갈 수 있게끔. 어때요? 딕도 K님께서 방금 소 변호사님 정말 멋지십니다라고 하면서 20만 원. 역대 최고 아닙니까? 이 정도. 와, 이거 어떻게 놓칠 수가 있습니까? 야, 감사합니다. 아유, 와. 제가 우리 효녀네 효녀. 확실히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 주는 건 하겠습니다. 여성분이 계시니까 후보이 많이 대박. 예, 이 진짜 완전 대박입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소 변호사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최고.
자, 아유, 저 우리 프로그램에 20만 원 세다. 저기 우리 프로그램이 많이 다이어트 건강하네요. 상품을 네. 다이어트 상품을 홍보하는데 네. 지금 살이 점점 찌고 있어요. 야, 감사합니다. 우리 고구마 100봉 걸 쏴주셨네요. 디토케이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디토케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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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예, 그래서 예. 나는 그 유승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면은 군대 가는 겁니다. 근데 군대 아주 빡세게 해병대처럼 공수부대처럼. 나이가 차면은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법을 바꿔가지고 네. 너 간다고 그랬지? 네. 알았어 그럼 보내줄게. 그래서 이 유승준이 뭐 지루하게 뭐 3년 또 저 재판 걸고 이럴 것 없이 깔끔하게 군대 갔다 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딱 이제 출입할 수 있게끔. 네. 아니 그냥 군대를 굳이 안 가더라도 현역을 안 가더라도 사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도 어떻게 보면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아니 내가 당연하죠. 공익근무요원을 했어요. 네. 저도 저도 사회복무요원인가 했어요, 이름 저도. 바꿨는데 네. 근데 저기 동호대교에서 네. 과적 차량 합동 단속을 했어요. 아, 그거 대단한 거. 그것도 저기 우습게 볼 일이 아니 아니에요. 과적 사람이 과적 차량을 아니, 그런 비난을 그렇지 않아도 다리 받았어요. 아주 엄청나가지고. 저 이제 동호대교 앞에서 네. 이 네 축짜리 네. 바퀴가 네 개인 네. 그 트럭이 달려옵니다. 세워요. 그래서 축마다 하나씩 재가지고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키로수를 하는데 40톤이 넘어가면은 와. 깎고. 그때 또 성수대교 때문에 그 이제 과적 차량 예. 단속이 생긴 거야. 그때 40톤이 넘어가지고 아저씨 돌아가세요 했더니 야 네가 과적이면서 네가 과적이면서 아유, 뭐 뒷이야기가 그다음에 있었구나. 과적 차량 갖고 시비야 뭐 그러면서 막 기다려 살이나 빼. 군고구마 말리기 먹으면 살이나 빼. 그랬던 그랬구나.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어요 저희도. 네. 정신적인 피해도 좀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저도 이제 저는 공익 구청- 나오셨어요? 저는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왜 이렇게 공익 나온 사람이 많죠? 근데 거기서 의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어. 차라리 과적 차량이 낫겠다. 과직 촬영이 나요. 나 네. 거기서 의전을 했어. 네.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 따까리를 했습니다. 진짜? 의전하는데 나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 그럼 생각보다. 그게 공관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야, 진짜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는데 예. 무슨 꽃의 위치까지 나는 자루 재고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그렇지. 예,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라에 이제 복무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제도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 법으로 어떻게 좀 마련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미 대체복무가 마련이 됐죠. 대체복무가 네, 국방부에서 나이 제한이 없이. 아니 대체복무도 필요 없어. 네. 유승준이가 무슨 뭐 저기 뭐야 아니 한다며 본인이 한다고 그랬어요. 군복무가 어려운 채용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뭐 이렇게 근육질 이런 거 과시했었고. 그렇죠. 엄청 근육질을 막. 지금 몸이 아니 좋던데. 군대를 못 간다는 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네. 예? 우리 형 몇 개월 했어요? 나 2년 4개월 했거든요. 네, 18개월 했습니다. 왜 18개월이에요? 형님은 18개월? 너는 징벌적 복무를 했구만. 아니 우리 현역보다 아니, 왜 2개월 18개월이에요? 길었는데? 18개월. 우리 18개월에서 그때가 18방이 방위병이 끝나고 공익근무가 새로 생겼을 때야. 그러니까 방위병이 18개월이니까 야. 공익근무원도 18개월이지. 대박. 옛날 사람보다 내가 더 오래 했네. 이건 아, 좀 네, 말이 안 돼. 사실은 정말 이거 진짜 완전 특혜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 이게 한번 하면은 우와, 네. 처음에는 막 차 세워놓고 축마다 다 재서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해가지고 이 40톤 넘어간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한 10개월 지나고 한 12개월 지나니까 네. 눈 감고 달려오는 차 소리만 들어도 야 저거 38.5톤이다 해가지고 야. 딱 세워놓으면 아니나 다를까 정확합니다. 형님 나랑 비슷하네. 네. 나는 멀리서 앉아있다 저으면서 저 도시행정국장이야. 저 멀리서 잠깐만 구구청장 들어오는데 지금 아니야 들어도. 총무과장이야. 나 이거 다 맞췄거든. 그렇습니다. 예. 야, 이게 이게 지금 이 짬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니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어디 술자리 가면은 이야기에 끼지도 못할 이 두 분이 이렇게 지금 공익근무 두 명이 모였다. 우리 저는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현역. 진짜? 어디요? 광주에서 근무했습니다. 아까 무슨 특공대인데요? 전 특공대, 특수부대. 어. 굉장히 빡센 부대. 그러니까 무슨 특수부대인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비밀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이제 신미도 부대라고 하시나 신미도 부대. 아니 진짜로. 아이고, 야,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너무 막 가혹행위나 폭행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네. 별볼 아니 이런 근데 건 댓글이 웃긴 게 불쌍하지만, 대체병역들이 큰 소리 치고 앉아있네. 야 한번 해봐 진짜.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공익 이야기를 해도 되나?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우리 또 소변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군대 아니, 얘기를 했네. 아니 그러니까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유승준 씨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은 단순한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아니고 맞아요. 어떤 병역 의무라는 것과 관련된 맞아요. 감정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안전보장, 국군의 사기 저하 이거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서 단순히 국민 감정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 얘기가 좋아. 얼마나 깔끔해, 유승준. 야, 용서해 줄 테니까 너 군대 가라. 아니, 그러니까 괜찮은 것 그래서 이게- 광주 그 특공대로 가는 거야. 비누가게에서 샤워하라고. 네, 특공대 이야기는 비밀로 붙일게요. 뭐 비밀 다 얘기해놓고. 아니 그 비밀로 하고요. 그, 근데 어딘지 궁금해. 비밀입니다. 네. 이게 17년의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때 유승준 씨가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있었어요. 생각을 해요. 네. 그 기간 동안 맞아요. 본인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용서를 할 수도 있었죠. 아니 그 공항에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다시 국적을 바꿔서 군대 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약간 그러니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다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예. 뭐 인터뷰 생중계로 막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막 네. 하면서 울면서 막 했는데 끝나고 나서 욕설 시비가 걸렸잖아요. 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진짜 내가 그만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제가 유승준 씨의 이렇게까지 이제 한다? 뭐 이런 변호인의 이렇게까지 입장에서 변론 방향을 이제 이제 아니 나름 근데 해봤는데 소 변호사님 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 변호사님 여성분은 네. 여성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반감이 별로 없죠. 아니 반감이 왜 없겠어요. 어머니가 아들 군대 보내고 아, 군대에서 또 그런 다쳐오고 감정이 그러면 그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시겠어요. 소 변호사님 아직 어머니가 아니니까. 아직 어머니가 아니죠. 네. 네. 그래도 옆에서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저는 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군대 가고 있는 거 보면 어이구 또 미안하고 고추방학관님께서 또 고맙고 5만 원을 또 아니 그러죠. 지금 서 변호사님이 울먹이에요 지금. 울먹이고 아니 있어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궁금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유승준 씨에 대해서 변론 방향을 이제 지극히 개인적으로 세워왔어요. 근데 이제 유승준 씨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국민에 대해서 이제 가해자 입장에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이 그렇지. 피해자 입장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유승준 씨가 일단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공소 사실을 자백을 일단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깊은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아, 그런 거 반성 피해 안 하는 것 회복을 같다. 위해서 네. 깊이 노력하지 않는 것, 진지하게 노력한 적이 없고 마지막으로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유승준 씨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본인은 군대에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외국 이게 왜 국적이기 잘못이냐 이런 때문에. 표정이었어요. 그쵸. 본인 군대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고 그 기자들이 나 군대 갈 거냐고 물어보면 당시 병역 비리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아무래도 됐었는데 그렇지. 군대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군대 가겠다고 대답하지 뭐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공인 나름 연예인인데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혹시나 억울한 마음이 계시다면 그게 지금 몇십 년 전인데 벌써. 몇십 년 전이죠. 네. 그 억울한 마음은 진짜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유승준 씨의 변호인이라면 네네. 유승준 씨가 잘못한 거는 군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게 그거는 그것은 국민을 배신한 거고요. 저는 그 앞단에 유승준 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는 유승준 씨는 처음부터 군대 갈 생각이 없던 사람 같아요. 아예 없었다. 아예 그러니까 없었거나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네네. 왜냐면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없었거나 아니면은 미필적으로 네. 나는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 변호사님 생각에. 네, 더 그래서 이제 더 나쁜 게 뭐냐면요. 유승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에요. 지금 이제 그 재외동포법이 바뀌어가지고 개정이 돼가지고 41세로 되어 있는데 네. 그 전에는 38세로 되어 있어가지고 38세가 지난 자에 한해서 법무부 장관이 심사해가지고 이 심사해가지고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소송을 할 시점이 딱 지나자마자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유승준 기다렸구나. 씨는.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거는 나쁘다. 그렇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군대를 저는 이제 유승준 충분히 씨의 의도됐구나. 앞단의 범죄가 국민에 대한 사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갈 생각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도 고의범이거든요. 그렇지. 나 군대 안 갈 수도 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고의범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나 군대 가겠습니다라고 기망하고 국민을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셨죠. 네네. 인기를 얻고 말씀하셨던 거는 삼성, 하나포스 광고 다 얻으셨잖아요. 네네. 그때 그렇죠. 군대 갈 것처럼. 굉장했어요. 그 건전한 아유, 청년의 올바른 이미지, 청년의 올바른 이미지. 청년의 이미지 정말 굉장했거든요. 저는 그럼요. 그 부분이 먼저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그리고 또 되게 웃겼던 게 무대에서 날라다녔어요. 춤을 어찌나 잘 추는지. 그러니까요. 점프를 막 해가지고 막 진짜 막 날라다녔다니까 막 진짜로 유승준 씨. 좋아요. 그런데 네. 법리를 떠나서 우리 연예인이신 우리 황교안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황교안 씨. 예. 당 대표로서 정확하게 예,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예. 왜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래요? 연예인이란 직업이 사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랑을 받아야지 이제 되는 직업이고. 글쎄. 그 중국에서 유승준 씨가 활동을 해서 꽤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근본은 한국에서 인기를 얻어서 중국으로 가야지 돈을 훨씬 많이 벌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중국에서 자체에서 인기 있어서 뭐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저한테 개그 콘서트가 집이었겠죠. 네. 개그 콘서트를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내가 더 돋보이는데 유승준 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고 한국에서 인기를 끌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활동을 하려니까 옛날만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어야 되는 거야, 이 양반은. 그래서 이게 한류로 퍼져 또 나가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버는 돈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유승준 씨 정도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억대 이상 벌었어요. 그래요? 그 정도면. 얼마 동안에 100억? 한 4, 5년 하지 않았습니까? 한 5년?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한 6년, 6년 정도 6년 정도 네, 했는 그 그 정도면은 정말 그 공연이나 공연 수입이나 행사 수입이나 광고. CF나 뭐 방송 출연료 사실 뭐 예능이 예전만큼 옛날에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물가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아니 저는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한 100억쯤 벌면요 한번 진짜 그걸 딱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네.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잘 자보고 싶어요 진짜. 밑에 깔아가지고. 깔아가지고. 이 얘기하다 갑자기 그 쓸데없는 그리고 화장실에 10,000원권으로 네. 그 휴지를 달아놓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닦는다고요? 그걸로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헐. 네. 그리고 지금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리고 형님 그게 뭐냐면 그 정도 돈을 벌잖아. 그리고 네. 내가 뭔가 잘못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뭔가 또 다시 연애 활동을 시작하잖아. 그러면 난 될 줄 안다. 아 그래. 연예인의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면 나는 네. 또 될 줄 아는 거야. 뭐래도 다시 지금 유승준의 상태가 그렇다. 아이 100%입니다. 다시 해도 나는 된다?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춤추고 노래하고 예능 나가면 네. 나는 또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 지금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유승준이? 유승준 씨는 그냥 그 사람들은 뭐 어쨌든 그 사람들 좌파라고나 좌파, 전국 좌파.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 의견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일부 의견이다라고 네. 생각하지 않을까 우산인 거죠. 그러니까 내 팬은 존재한다. 왜냐면 그 팬들은 직접 SNS가 발달된 시대에 직접적으로 유승준 씨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응원의 뭐 글들 오빠 다시 돌아오세요 이런 걸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언제 오세요 막 이런 거를. 그럼 자기는 보고 싶은 것만 또 보는 거야. 그러면 가는 거야 혼자 연예인으로서. 정치인하고 똑같네. 그럼요. 똥 맞은 거예요.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를 떠난 지 얼마나 됐어요? 2002년에 출국했으니까 2002년? 네, 거의 17년 됐죠. 17년. 아 그럼 그때 10대 소녀들은 이제 내일 모레 40이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때 10대 소녀를 또 형님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때 당시 H.O.T 팬 있잖아요. 네. 지금 콘서트 하잖아. 네. 3만 명 되는 거 홀 꽉 채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우리 저 팬이. 소변 중고등학교 때 누구 팬이었어요? 저는 H.O.T. 그러니까요. H.O.T. 그럼 딱 그 갑니까? 나이지. 콘서트 한번 가요? 가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좀 떨어지지. 네. 좀 그 H.O.T 콘서트만 해도 두당 6, 7만 원, 7, 8만 원 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와.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3만 명이면 그게 얼마야? 낙곰수 콘서트 하면 어떨까 지금? 나쁘진 않죠. 네, 아직- 괜찮을 것 아직은? 같아요. 그 멤버를 바꿔야지 나로.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지.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래서 돈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100억 네네네. 원 정도 벌었을 것이다. 네네네. 그래서 나름 변호인으로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봤던 게 피고인이 죄를 감형받으려면 피해자랑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돈을 피해 회복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공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유승준 씨는 어차피 피해는 돈으로밖에 보상이 안 되거든요. 법에서는 이런 재판 결과에서는. 그래서 얼마를 유승준 씨는 공탁을 하면 될까라고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서 그래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의 생각은 이거예요. 유승준 씨는 군대 갈 생각 없으면서 군대 가겠다고 국민을 속여서 인기를 얻었다. 저는 그게 일단 제 생각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군대를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거나 군대 가는 걸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했다면 인기가 좀 더 덜했겠죠. 그것보다는. 네네. 그때 벌었을 돈이랑 내가 군대를 가겠다고 해서 번 돈이랑 차이 정도는 공탁을 하면
아 재산을 재산을 돈이죠. 아니 그러니까 공탁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돈을 공탁을 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F4 비자가 아니라 F4 비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국민들이 그거는 못 봐주실 관광 것 비자. 같아요. 관광 비자는 뭐- 관광 비자를 그렇게 공탁하고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거는 들었어요. 인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그런 예. 거를 미리 했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이게 공탁은 사실은 이제 공탁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아니 군대를 안 갔으니까 군부대에 기부를 한다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저기 네팔이나 뭐 어려운 그런 어떤 국가에 뭐 학교를 지어준다거나 이런 어떤 기부 활동을 하고 또 본인이 단순하게 돈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 현장 가가지고 직접 땀 흘리면서 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그때 했던 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국민들이 용서를 했겠죠. 아니, 그런데 오히려- 그런 노력 하지 예. 하나도 하나도 안 하지 했어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저는 했어요. 오히려 이거면 인정할게요. 저는 와서 경제활동 안 하고 연예계 활동 안 하겠다. 그냥 단지 한국에 가서 지인들도 만나보고 싶고 한국이라는 땅을 밟고 싶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관광비자로 전 들어와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경제활동을 아예 배제하고. 근데 또 돈을 벌러 들어온다. 그건 못 참는 이거는 거죠. 용납 안 국민들이 됩니다. 그거는 이거는. 용납을 이건 우리를 빼먹고 또다시 도망가겠다는 수법이에요. 예. 나는 또 이런 방법도 어떨까 싶어요. 유승준 들어오면 한국말 못 쓰게. 들어오긴 하는데 한국말 못 쓰게. 한국말 못 쓰게. 한국말 쓰고 뭐 어떻게 영어만 쓰게. 일본말만 일본말. 영어만 쓰게. 영어 선생으로 취직하지 않나? 영어 선생 취직하는 거에 뭐 관계없지만 연예 활동은 못 하게. 연애 활동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네. 예, 좀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시간이 네.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변호인으로서 한 마디만 이제 네. 첨언을 하면 보론이에요. 이거는 최후 사건 변론입니까? 최후 변론 예. 사건 쟁점과 관련 없지만 네네. 판사님께 이거 참작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승준 씨가 2002년도에 문제가 됐는데 그 2001년도에 그 전설적인 병역 브로커 박노왕 씨가 검거가 됐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00억 원대의 수수료를 받고 100여 건의 병역 비리를 처리해 준 거예요. 가리지 않고. 그래서 군검찰이 당시에 합동 수사부를 꾸려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고위 공직자 재벌 자녀들은 다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일어났대요. 그 다음에 불똥이 연예인한테 튄 거예요. 맞아요. 그때 이제 대상이 됐던 게 토니, 에릭, 테디 등 이렇게 이제 대상이 됐었나 봐요. 네. 그 상황에서 유승준한테 당연히 관심이 몰렸겠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유승준 씨는 군대에 가겠다고 과연 쉽게 얘기를 할 수 그러니까 군대에 가지 않겠다 생각해보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걸 한 번만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지금 유승준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변호하는 입장에서. 네, 그 당시에 하겠습니다. 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 도저히 어쩔 수 용납이 없죠, 안 뭐 그러면. 당시에 진지하게 반성을 하시고 당시에 피해를 회복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유승준으로서는 지금 병역 비리로 국민들 굉장히 심경이 불편한 상황에서 난 그래도 군대 안 갈 거예요. 이럴 수 없었으니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저 가겠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아니, 근데 그건 좀 봐줘야 된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당시 그런 상황이었으면 오히려 더 갔어야죠. 거짓말 할 게 아니라. 그 상황이었으면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약속하고 약속을 이행하면 된다. 그랬으면 됐을 예를 들어서 건데. 제가 여기 김용민 씨랑 같이 방송하고 있다가 저는 다음부터 황교안 토크 콘서트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형이랑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러고 거기서 나서 또 사회를 자유한국당 또 사회를 보러 가. 내가 만약에 네. 그러면 나는 이 우리 또 청취자 시청자분들한테 기만행위 아닙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서 뭔가 이익을 얻으셔야지. 아니 거기 그게 당연히 문제가 출연료 받고 가죠. 당연히. 지금 지난번에 받은 출연료 공탁으로 거세요. 봉탁하셔요. 아니요. 일단은 10배는 해야 됩니다. 10배.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판결하시죠. 예, 판결하겠습니다. 유승준 유죄. 유승준 씨,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판결하고 싶습니다. 당분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그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래서 그것도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네, 제가 3년 봤을 때. 걸릴 것 예,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